안녕하십니까. 차트 분석 원하기의 원하기입니다. 오늘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요. 나스닥 차트 분석을 간단하게 해볼까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목균형표를 봤을 때 앞구름이 양운인데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면 캔들 자체가 휙휙휙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고 아주 천천히 움직입니다. 여기 앞구름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질수록 이런 작은 파동들이 나오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움직여도 이렇게 움직여요. 천천히. 하락하더라도 급하게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올라갔죠. 기준선이 오늘 이렇게 26을 그어버리면 여기까지 올라와서 기준선이 이제 신고가 달성을 하지 않으면 둘, 넷, 다섯 개 5일 정도 횡보를 합니다. 하지만 신고가 달성을 해버리면 아직 기준선이 이렇게 올라가요. 조금씩 올라갑니다. 그때 한번 잘 보셔야 되고요. 전환선과 11이평이 전환선이 11이평을 관통을 해버리면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전환선을 보면 한번 볼게요. 가격 이동평균선 라인은 11이평 라인입니다. 아까 이거 보면 11이평이 21485에 있고요. 전환선이 21444에 있어요. 전환선이 21444에 있고 21485에 있습니다. 내일이면, 내일이 아니고 월요일이면 전환선이 또 올라가요. 자, 보실게요. 이 구가 여기 있죠. 지금 오늘 전환선이 이렇게 올라갔죠.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는데 내일이면 또 여기서 여기가 이렇게이기 때문에 또 올라갑니다. 이때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끄어보면 되겠죠. 전환선. 그러면 2일 죄송합니다. 진동으로 21503까지 올라가요. 21503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그러면 11이평이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대강 보면 여기 11이평은 조금 더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오늘 만기일이라서 어떻게 변할지는 솔직히 미지수인데 21935 어제의 신고가를 돌파를 하게 되면 전환선과 11이평이 골든 크로스가 나면서 길게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를 노려야 되는데 이런 가능성을 품고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태냐, 자, 일단 기술적 지표 이거 다 삭제하고요. 지금 위로도 힘들고 아래로도 조금 힘든 상황이에요. 매물대 차트, 그물망 차트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물망 차트가 이렇게
꼬였다가 뒤집어지면은 또 이제 상승 추세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렇게 꼬였다가 상승 추세, 꼬였다가 지금 풀리면 상승 추세가 쭉 이어진다 라는 걸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현재 차트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여기 꼬였다가 지금 작은 이평들이 이제 금융 차트 위로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다시금 위로 올라올 수 있다. 한번 보세요. 금융망 차트에서 지지를 받고 튀어 올라 버렸습니다. 즉 여기서 지금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형성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120개를 돌파하고 매물대 차트를 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매물대가 엄청 많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 매물대는 더 쌓입니다. 29.4에서 조금씩 더 올라가요. 근데 여기 밑으로 빠져버리면 어디냐, 이렇게 빠져버리면 여기가 또 지지선이에요. 여기 밑에 아까 그물망 차트 보셨죠? 여기도 지지선이고 여기 밑으로 빠져버리면 여기 또 튕겨 올라가요. 여기 매물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물망 차트와 매물대를 비교 분석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자, 만약에 지난번 폭락 차트를 한번 봤을 때 요렇게 폭락전이죠. 여기 폭락전 뒤로 당겨 보겠습니다. 차트를 쭉 뒤로 이렇게 당겨 보면 너무 많이 가버렸네요. 이렇게 당겨 보면 어때요? 이쪽 위에 매물대가 많죠. 지금 21%, 17%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기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이만큼의 매물대가 많다는 걸 기억을 했을 때 그물망 차트를 또 바꿔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점점 꼬이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게 그물망 장기 이평선은 계속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그물망은 지금 이렇게 꼬이고 있는 상태. 그러고 나서 땅땅땅땅 움직이면서 아예 뚫어버렸죠. 그물망을 뚫어버리면서 매물대 차트를 큰 매물대 차트를 하방 이탈하면서 그 장대 음봉으로 계속 뚫어버렸습니다. 지난번 그물망 차트 말씀드릴 때 이렇게 꼬인 부분에서는 장대가 나온다. 이렇게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장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물망 차트 영상 한번 보시고 이렇게 꼬인 부분을 뚫을 때는 장대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도 어떻게 갭 상승의 장대로 뚫어버린 차트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물망 차트 위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하락은 아직 이렇게 보이지를 않아요. 이렇게 크게 하락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고, 매물대 차트를 봤을 때 가장 큰 매물대 안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좀 더 이렇게 횡보를 하다 보면은 이게 더 많이 쌓이겠죠. 여기 이렇게 이 매물대가 더 많이 쌓입니다. 3칸이 더 많이 쌓이고 튀어 올라 버리면 엄청 큰 상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 차트로 바꾸고 일목균형표를 보겠습니다.
이제 일목균형표는 77의 캔들을 보시면 선행 스팬2가 이제 곧 10일 있으면 상승을 하기 시작해요. 2주 뒤 6월 말쯤이겠네요. 6월 말쯤부터 이렇게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선행 스팬2 올라갔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때까지 횡보를 하면 매물 소화를 거치면서 이까지 차트가 와버려요. 캔들이 와버려요. 저는 최소 횡보를 좀 더 하면서 올라가든지, 아니면 아주 천천히 횡보성 상승을 하면서 올라가든지, 두 가지의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을 계속 유지를 하면서 마지막에 튀어 올라가든지 급등으로 만들어 버리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횡보성 상승으로 가든지. 왜냐면 지금 밑에 그물망 차트 때문에 큰 하락은 일단 현재는 보이지 않고, 그리고 매물대 차트의 가장 가운데 중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매물대 차트가 40% 정도 넘어가면 이제 튀어 오를 준비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29%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횡보를 하든지, 횡보하고 튀어 오르든지, 아니면 이렇게 자, 이런 상승처럼 횡보성 상승을 아주 천천히 하든지, 두 가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자, 후행 스팬이 기준선을 관통을 하면 구름이 바뀐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까요? 자, 후행 스팬이 구름을 관통을 하면 쭉 51, 52, 51에 구름이 바뀌죠.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지, 이렇게 올라와서 후행 스팬이 기준선까지 이동을 해야지 기준선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렇게 관통을 해버리면 앞에 구름이 바뀌는데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 가치로서는 아직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구름과 캔들의 거리도 멀고요. 캔들과 구름의 거리가 멀다는 것은 이렇게 하락할 거면 길게 횡보를 하게, 이렇게 페넌트형, 이게 페넌트형이거든요. 올라갈 것 같은데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못 팔게 하고, 여기 고점에서 물린 사람이 못 팔게 하고, 진짜 죽어나게 합니다. 이때는 완전히 한 번만에 로스컷 시켜버리고, 이때도 로스컷 시켜버리고,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 또 로스컷 시켜버려요. 근데 이렇게 또 올라갑니다. 사람 미칩니다. 이때는 이런 식으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구름과 지금 멀잖아요. 이렇게 길게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N자 상승으로 올라가 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지금 비슷해요. 앞구름이 두껍죠? 앞구름이 두꺼우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천천히 상승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앞쪽 차트를 또 한번 볼게요. 어? 이거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급하게 떨어져 버렸어요. 고점 찍고 급하게 떨어졌지만 다시 상승을 하긴 만들었는데, 이게 정석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정석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 이런 모습. 페난트요. 고점에서 물린 놈을 아예
로스컷 시키고 또다시 고점에서 물린 사람 손절시키고 올라가고, 고점에서 물린 사람 손절시키고 올라가고, 이렇게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은 3파 소멸, 그 상승파동의 소멸. 지금 상승파동의 소멸이 아직 나오기까지 조금 힘들어요. 그렇진 않고, 저는 제 관점은 횡보 후 상승 또는 아주 천천히 상승. 이제 지루할 정도로 막 골아프게 상승. 일단 상승에 대한 그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거래량이 지금 없어요.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급등은 아직 없습니다. 급등을 아직 나오지 않아요. 거래량이 많아져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이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지 쫙 올라가는데, 현재 상태는 거래량이 너무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아주 천천히 움직이거나 눈에 띄게 뭐 큰 상승이라든지 이런 거는 보이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큰 문봉을 한번 보고, 720분봉입니다. 720분봉입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아직 상승 추세가 이거 끄었을 때, 추세선을 끄었을 때 상승 추세에 빠져나오지 아직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 앞구름이 두텁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둘, 넷, 여섯, 여덟, 9개 9개 캔들 동안은 선엑스펜2가 횡보를 해요. 신고가 달성하지 않는다면 횡보를 하고 기준선도 횡보를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 박스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아직 여기 보시면은 후행 스팬과 기준선 가장 빠르게 움직인다 하더라도 8개, 9개, 10개 요렇게 돼요. 요 정도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후행 스팬이 이렇게 내려와서 기준선을 관통을 하면 앞구름이 바뀌겠죠. 음운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횡보를 더 한다. 720분 봉으로서는 횡보를 더 하고 아주 천천히 상승하거나 횡보를 더 한다는 게 지금 현재 분석입니다. 360분 봉 하락하려면 이쪽으로 하락했어야 돼요. 이런 여기겠죠. 여기랑 여기가 지금 여기인데, 저는 처음에 오늘 이렇게 바로 하락해 버리면 차라리 대응하기가 쉬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N자 상승 미리 알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빠져나와 버리니 바로 N자 상승이 나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준선 아래로 내려오니까 바로 튕겨 올라와 버렸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를 또 복습하는 거죠. 자, 이것도 240분봉입니다. 240분봉인데 곧 있으면 본장 때부터 기준선이 상승을 해요. 기준선이 상승해. 본장 때부터. 그때 캔들이 전환선 위로 올라가 버린다면 또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라인을
11일평이 11일평과 21일평이 가까이 붙어 있어요. 11일평과 21일평이 가까이 붙어 있습니다. 지금 22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22평의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기준선이 어디서 올라갈 때 핸들이 여기 전환선 위에, 크게 볼게요. 전환선 위로 올라간다면 다시금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스팬2의 상승은 이제 월요일 돼야 되겠네요. 월요일 돼야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월요일날, 오늘은 일단 이 박스권에서 움직일 것 같고, 튀어나가면은 더 좋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약간 약상승, 지금 횡보성 상승이나 횡보를 보이는 상태입니다. 120분봉,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눌림목, 이런 모양이에요. 구름에서 눌림목, 구름 위에서 눌림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구름 속에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구름 아래에서 발생한다면 이건 눌림목보다는 하락 후 상승이에요. 하락 후 상승. 그리고 지금 여기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 만약에 구름 위로 이 캔들이 빠져나와 버린다면 앞구름은 가짜 구름이 됩니다. 그때 대응법은 말씀드렸죠. 62평 위에서 첫 번째 매수, 구름 위에서 두 번째 매수. 여기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의문이 계속 지속되다가 이 캔들이 내려가면서 여기쯤부터네요. 여기쯤부터 777, 52. 스팬2는 여기서부터 하락을 해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꺾여 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하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62평, 60분봉의 62평과 구름 위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을 한번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지금 상태입니다. 왜냐면 선행 스팬 1이 상승 중이니까요. 만약에 기준선 위로, 횡보한 기준선 위로 올라오면 N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62평 지지를 확인을 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대응 잘 하시고 좋은 매매 하시고 수익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